세 번째 이야기는 권세는 나눌 수 없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일에 바쁜 철민이에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여름방학이 지났습니다. 와, 됐다. 공장이 다시 잘 되고 있어. 요즘 들어 철민이 얼굴엔 자주 미소가 번집니다. 철민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장난감 공장은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철민이의 마음은 뿌듯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위해 선물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당에는 선물 세트가 그득 쌓이고 일을 마친 직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강당으로 다 들어선 것을 확인한 후 관리부장이 의젓하게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릴라의 몸이 오늘따라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땀과 노력에 대해 격려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들고 가 가족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관리부장이 선물 세트를 하나씩 들어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잠깐만요.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갑자기 한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비가 마이크를 빼앗아 얼른 직원들 사이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자 아시죠? 옛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지방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나라에서는 5월에 백성을 동원하여 긴 물길을 만든다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료는 선량한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자로는 자신의 봉급으로 밥을 지어 거리에서 물길을 만들고 있는 일꾼들에게 먹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공자는 깜짝 놀라 급히 또 다른 제자 자공을 시켜 밥을 쏟아버리고 그릇을 부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자로에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공자는 자로야, 사랑해야 할 한계를 넘는 것을 침범이라고 한다. 지금 노나라의 임금이 백성을 돌보고 있는데 내가 멋대로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임금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공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니나 다를까 궁궐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공자를 심하게 꾸짖었죠. 그래서 공자는 혹시나 역적으로 몰릴까 두려워 분이랍게 노나라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비의 말을 듣고 있던 관리부장은 속이 뒤틀렸는지 한비에게 다가섰습니다. 이봐요,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역적질이라도 하기 위해서 선물 세트를 직접 나눠준다고 의심하는 거요? 화가 난 관리부장이 한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다가와 가로막았습니다. 관리부장은 화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 강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공장장님께서 선물 세트를 직접 나누어 주십시오. 절대 공장장님으로서의 권한을 남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사소한 권한일지라도 철동같이 지켜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윽고 철민이가 직접 직원들에게 선물 세트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선물 세트를 받은 직원들은 철민이에게 고마워하며 웃고 떠들기 바쁩니다. 날이 갈수록 고릴라 관리부장의 위세가 높아만 갔습니다. 철민이의 사무실 바로 옆에 관리부장 사무실이 크게 꾸며졌습니다. 와, 공장장님 사무실보다 2배는 더 크고 호화롭네. 여기서 내려다보니 공장 안이 훤히 보이네.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지나치며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직원들은 2층 사무실 쪽으로 올라오면 대개 관리부장실로 올라갑니다.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가 우르르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직원은 철민이가 공장장인지도 몰랐습니다. 철민이는 쓸쓸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외삼촌 한비를 떠올리며 오랜만에 직접 고시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철민아, 방심하지 마라. 절대 회사에서 권한을
그 관리부장에게 맡기면 안 돼. 내가 행사할 권한인데 왜 그 사람에게 맡겨?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단다. 시고 짜고 달고 싱거운 맛을 자신의 입으로 판단해야 돼. 그렇지 않고 요리사에게 결정을 맡기면 주방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가볍게 보고 요리사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니? 마찬가지로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옳고 그름은 내 방식대로 판단해야 돼. 왜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넘겨주니? 그럼 어떻게 되겠니? 철민이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가겠죠 라고 답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직원들이 공장장을 가볍게 볼 거야. 반면 털보 사장이 총애하는 그 관리부장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니? 음흉한 그자에게 모든 권한을 빼앗기는 거야. 공장으로 돌아온 철민이는 관리부장 사무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다간 내 사무실이 없어질지도 몰라. 내가 없어도 능력 있는 관리부장님으로 인해 이 회사는 잘 경영될 거야. 그럼 나는? 철민이는 못내 시무룩해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철민이에게서 점차 의욕이 빠져나갑니다. 일하기 싫어 멍하니 창밖 풍경만 쳐다보기 일쑤였습니다. 철민이는 터벅터벅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온 관리부장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은 관리부장을 향해 아첨을 떨기 바빴습니다. 철민이는 앞에 앉아있는 관리부장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한비의 말처럼 그가 마치 고릴라로 보입니다. 직원들을 다 끌어안고 사는 아주 힘센 고릴라 말입니다. 고릴라 부장이 슬쩍 밀어버리면 철민이는 의자 아래로 낮아빠질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비가 터벅터벅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꼴입니다. 한비는 마치 세상을 다 포기한 듯 울상을 짓기만 합니다. 오늘이 고시 발표일인데 그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한비를 관리부장이 한심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한비가 술에 취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우고 밖으로 나가려다 뒤돌아 섰습니다. 관리부장님, 말재주로 세상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직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고 독선을 부리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것을 정확하게 재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장장 철민이가 오랫동안 속임을 당하는 까닭이지요. 그리고 말주변에 능한 관리부장이 계속 봉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관리부장은 한비를 잠시 쏘아보고 그대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식당엔 이제 철민이와 한비만 남았습니다. 주변이 더 쓸쓸해졌습니다. 제나라 왕 황공이 관중을 스승으로 모시려는 생각을 갖고 신하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앞으로 관중을 스승님으로 모시고자 하노라. 그러니 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왼쪽에 서고 반대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도록 하여라. 신하들이 일어나더니 각기 찬성과 반대쪽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동가가만큼은 가운데로 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가가가 왜 그랬을까요? 폐하는 관중이 지혜가 천하를 도모할 수 있고 관중의 결단력이 큰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국가 권력을 온통 그에게 맡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중의 능력으로 그가 제 나라를 다스리게 될 터인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폐하, 다른 사람들을 세워 관중을 견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황공은 옳은 말이도다. 나의 권력을 관중이 휘도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도다. 그러니 그의 지혜를 빌려 쓰되 사람을 시켜 관중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비자는 체계적인 통치 방법을 법과 술과 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오늘날 실정법에 해당하는 성문화된 법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술은 임금이 신하를 통제하는
권모술수이며 일종의 정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는 힘, 즉 권력을 말합니다. 정치적 지위로 결정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이야기는 경영 실습입니다. 장난감 공장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했고 그와 더불어 철민의 집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겐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비입니다. 철민이는 털보 사장님께 한비 삼촌을 공장에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제 외삼촌을 공장을 경영하는 자리로 주십시오. 뭐? 털비 사장님으로서는 너무 놀라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경비원 자리라면 몰라도 경영자 자리를 달라니. 하지만 철민이도 물러서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털보 사장님은 딱 한 달간만 상무를 시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간 상무로 일을 시켜보고 경영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무조건 해고한다고 했습니다. 철민이는 얼른 집으로 가 한비 삼촌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비는 해가 뜨기도 전에 장난감 공장으로 갔습니다. 나에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한비의 직책은 상무입니다. 관리부장보단 윗사람이고 공장장 철민이보다는 아랫사람입니다. 한비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고서 얼굴 표정까지 점검했습니다. 갑자기 근엄하고도 엄격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한비 스스로도 자기 얼굴을 보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비는 강당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우리 모두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 스스로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발전을커녕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어리석음과 게으름에서 깨어나 이 회사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생각해 봐 주십시오. 회사가 발전해야 그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한 정신력으로 냉철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불평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무가 된 한비는 출근 첫날부터 정말 열성이었습니다. 경영 노트에 꼼꼼하게 정리해온 대로 공장의 사소한 일까지도 점검했습니다. 한시도 자리에 앉아 있질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했습니다. 며칠 후 한비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회사 내의 규칙을 무척 엄격하게 고쳤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 시간에는 무조건 일만 해야 한다. 잡담을 해서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가면 안 된다. 청소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부서 전체를 징계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 퇴사를 명령할 수도 있다. 등이었습니다. 관리부장이 규칙 내용을 살펴보며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비는 다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죠. 공장장 철민이는 열성적으로 일하는 한비를 보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전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던 한비였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비가 스스로 밝힌 대로 계급장과 완장 때문이랄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비의 근무 성과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성과가 무척 좋아 털보 사장님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한비는 아예 꼭두 새벽부터 회사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늘 지휘봉을 들고 다녔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살펴보며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사시킬 거요? 한비는 저녁때가 지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도 혼자 남아 회사를 계속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비가 상무가 된 지 보름 정도가 지나자 직원들 사이에서 수시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쳇,
우리는 매일 감시받고 사는 거야. 너무 힘들어. 글쎄 말이야. 상무님 앞에 서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니까? 상무님은 완전히 독재자라니까? 어제는 지휘봉을 내 코앞에 대고 협박하듯 말하는 거야. 상무님이 법 집행이 확실해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야. 세상에 자기 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 목이라도 베려나? 정말 웃겨. 쉿, 저기 상무님이다. 한비가 보이자 휴게실의 직원들은 우르르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한비는 지휘봉을 든 채 악착같이 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거기 서세요. 근무 시간에 휴게실로 와 쉬다니. 한비는 공장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네 사람을 하나씩 잡아냈습니다. 여기 네 사람은 당장 퇴사시키시오. 한비의 목소리는 더없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와서 작은 실수나 잘못을 봐줄 수 있지 않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한비는 또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옛날 은나라 법에는 길거리에 죄를 벌인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해요? 이 법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공자는 그 법은 사람 다스리는 일을 잘 터득한 법이다. 길거리에 죄를 벌인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처벌해야 된다. 더욱이 무거운 벌로 처벌하는 게 좋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죄를 벌인 걸로 무거운 벌로 처벌하라니 공자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길거리에 죄를 벌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실천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실천하기 쉬운 일을 무거운 벌로 처벌해야만 차후 더 나쁜 죄로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치 때문에 그 법이 훌륭한 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팀장은 다시 한비에게 좋아요. 앞으로 법과 규칙을 잘 지켜 회사를 발전시킬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비는 안 됩니다. 라며 냉정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초나라 남쪽 땅 여수 물속에서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래 금을 캐갔습니다. 그로 인해 관가에서는 몰래 금을 캐다가 붙들리는 자를 죽여 시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몰래 금 캐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붙들리면 사형을 시키는데도 말이죠. 왜냐? 몰래 금을 훔칠 때 혹시 붙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혹시나 하는 마음. 한비의 말을 듣던 팀장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비의 말을 들은 공장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일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독한 상무는 스스로 물러가라. 우리에게 독재자는 필요 없다. 직원들이여 단결하자. 우리 모두 이 회사를 떠나자. 아무래도 그대로 공장 안으로 들어갔단 무슨 망신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성난 직원들에게 얻어맞기라도 한다면 생각할수록 큰일이었습니다. 한비는 직원들의 눈을 피해 공장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이가 보이지 않았죠. 한비는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식은땀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이윽고 사무실 문이 열리고 철민이와 관리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철민이가 관리부장님이 직원들을 다 설득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비는 그제서야 얼굴빛이 밝아지며 구세주를 만난 듯 관리부장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만으로는 안 돼요. 설득이 필요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시로 토론해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해요. 그리고 가급적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런 게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진시황 시대도 아니고 공자왈 맹자왈 하던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비로서는 정말 모처럼 만에 관리부장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한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윗사람이 하늘과 같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두루 다 감싸지 못하고 그 마음이 땅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태산이 좋고 싫은 것을 내세우지 않으므로 그 높이를 이룰 수 있었으며 강과 바다는 작은 흐름을 가리지 않았기에 그 풍부함을 이룰 수 있었듯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않고서 어찌 바르게 다스린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화롭게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무직을 딱 한 달간 약속하고 들어왔으니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비는 많이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집단적인 반발을 사게 된 일에 큰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비록 이틀뿐이지만 한비는 사무실 일을 하는 틈틈이 공장으로 내려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 수시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며 걱정해주기도 했습니다. 한비가 떠나는 날 마침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배구대회 날입니다. 한비는 일찌감치 선수 유니폼을 입고 공을 이리저리 튕기며 다녔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공을 쥔 한비가 힘차게 공을 쳐 올렸습니다. 배구대회를 보기 위해 털보 사장도 찾아오고 육아도 공부를 하다 말고 구경 나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한비 상무의 마지막 날을 보러 왔습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웃음꽃이 만발한 장난감 공장의 배구대회 날이었습니다. 법가와 육아를 창과 방패의 모순에 비유합니다. 한비의 친구로 육아가 나오지요. 역사적으로 법가와 육아는 서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한비자는 현재 일을 말하면서 육아는 자꾸만 옛날 일을 들먹인다며 짜증을 내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유명한 모순이라는 고사입니다. 초나라 사람이 방패와 창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패를 자랑하며 내 방패는 단단하여 꿰뚫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요. 또 창을 자랑하며 내 창은 날카로워서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뚫으면 어찌 되는가 라고 묻자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비자는 성인은 꼭 옛것을 따르려 하지 않고 일정한 법을 지키려 하지 않으며 늘 시대 사정을 문제 삼아 알맞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인공 한비는 공장을 맡아 운영하면서 스스로 인정했듯 요즘 시대에 걸맞는 경영 방법을 쓰지 않고 너무 옛날 방식만을 고집해서 실패했으니 스스로의 주장을 잘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법가는 강력한 통치 이론을 제공해 주어 진나라로 하여금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해주었지만 법가 사상을 기초로 한 진나라는 이대를 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는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법가 대신 육아 사상을 채택하게 됩니다.